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언 그리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두 분을 모시고 이분들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기에 그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련해봤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회의 내용은 당연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많은 국민들이 어떤 한 해의 삶의 질과 내용이 좌우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 회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되고 마치 국회와 같이 각각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회 발언이 중량감 있게 책임 있게 발언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위반하고 있고 밀실에서 최저임금 결정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법 개정 요구와 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발언을 통해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다 같이 오늘 공유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소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고 또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 그리고 불안정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 또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런 노동자들 이런 노동약자들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저임금 내년에 얼마인가 이렇게 액수만 알게 되지 이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한 번씩 결정을 해서 결국에 노동부 장관이 이것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떠한 근거로 올해 5,580원 이 액수를 결정했느냐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데 막상 거기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의 회의록, 녹취록 이것들이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제가 최저임금위원회법을 바꿔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가 다른 이런 정부 산하 이런 위원회들에서 당연히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이 회의록들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발언의 책임을 더하는 이러한 규정을 당연히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의 필요성과 또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스스로 최임위가 이러한 회의 공개 원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최임위 회의 과정에 있는 두 위원으로부터 회의 공개의 필요성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지 발언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오늘 기자회견 같이 하시는 분들 소개드리고요. 발언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 왼편에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오른편에는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먼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으로부터 최저임금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최임위 회의가 왜 다른 해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이 최저임금의 당사자들이 최초로 최임위 회의에 포함된 이런 올해 최임위인 만큼 언론 여러분이 경청을 해주시고 이 부분들을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남심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기자회견 앞장서주신 우리 장하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최경환 부총리에 이르기까지 국적을 불문하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고요. 또 내수 진작을 통한 국민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보, 보수 또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아주 드문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제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이제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4일부터 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29일까지 법정 시한을 두고 운영이 됩니다만, 제가 직접 이번에 새내기 위원으로 결합해 보니까 좀 놀라운 것은 이 내부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전혀 바깥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최소한 400만에서 500만 명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시급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 선정을 위시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앞서서 최소한 27명의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그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좀 절박한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부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형세 사업장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발언권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최저임금 심의 내용을 접할 그럴 통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임금조섭으로까지 불리는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의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언론을 포함해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임금이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채로 있다가 결정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올해는 꼭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옆에 계신 우리 청년유니언 김민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비정규직 또 청년 여성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 당사자들이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사용자위원도 기존의 경청 중심이었던 구조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검성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정말로 절박한 당사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해관계가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정작 27명이 참여하는 정말 작은 그 밀실에서만 논의가 되고, 정작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이해관계로 받아들여야 될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은 전혀 모르는 채로 이게 또 결정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출발은 투명하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해야 한다. 이미 다 끝나고 간단한 요약된 결과만 바깥으로 공유하거나, 또는 나중에 회의록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국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볼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참관도 허용해서 직접 현장에서 생생하게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이런 것들이 될 때 저는 민주화도 진전된다. 그래서 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미 대기업에 의한 낙수 효과 의미 없다는 거 알려진 마당에 최저임금을 통한 바텀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국민 경제 전체를 살리는 그런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렇게 밀실에서 논의하는 구조, 또 폐쇄적인 구조에서 저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로 들어간 저희 위원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 오른쪽에 계신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으로부터 청년 당사자, 노동약자 당사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렇게 최초로
같이 참여를 해서 그 회의에서 겪은 어떤 소회와 또 바로 이어서 오늘의 기자회견 낭독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위원 김민수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0일 제 10대 최저임금위원회 신규 위원들이 위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6월 4일 전까지는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어떤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중소형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과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생계비라든지 노동생산성 이런 자료에 대한 연구 분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이런 어떤 이제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다양한 이제 최저임금의 심의의 근거가 되는 절차들이 대단히 형식적이거나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만난 현장 방문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보장은 없었고 또 그것을 받는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존중하기 위한 위원들의 태도 이런 문제들 또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최저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 또한 대단히 이제 입장이 드러나지 않고 허술하게 제작되는 것은 확인되어가지고 이런 보고서라는 내년 최저임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와 노동계 이 오랫동안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에 공익위원회 결정된 어떤 관성처럼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노사 간의 어떤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논의하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 처음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어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들이 이제는 다른 PM 전체 노동자 4명 중에 1명, 비정규 노동자 2명 중에 1명이 적용받는 이 최저임금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 출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요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의 임금입니까? 생활비를 벌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일해봐야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절규하는 대형마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또 아파트와 빌딩의 관리실에서 쪽잠을 자는 경비 노동자의 임금이며 새벽 5시에 여의도와 강남의 빌딩 숲으로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바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땀 흘며 살아가는 수많은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비정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 500만 명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연달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임금 책정의 준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저임금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임금을 결정합니다. 즉,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매년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가 다음해 적용될 최저임금 발표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논의의 과정과 결정의 근거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방청을 목적으로 참석하기도 어렵고 회의록은 속기록이 아니라 결과만 요약해서 공개하는 형식이며 전원회의에 녹취록이 있지만 회의가 모두 끝나고 난 이후에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의해서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당사자인 노사 양측을 대표하는 위원과 정부 측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임금 교섭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밀실회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의를 이렇게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두고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지는 국민임금으로서의 위상과 그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면 그 책임성이 대단히 낮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논의하는 구조 자체가 이러하다 보니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국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시간을 일해도 밥 한 끼와 커피 한 잔을 사 먹지 못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명실상부 사회적 임금 교섭의 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회의 종료 후에 즉각적으로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당장의 개정안 논의가 힘들다면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당장 6월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일정에서부터 국민들이 회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임금 인상 투쟁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는 매년 6월이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해졌다가 7월이 되면 최저임금이 결정돼 버리고 국민들의 한숨만 들어가는 모습을 수학 공식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15년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국민임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이 최저임금을 생각하면 한숨이 아니라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남실, 청년운동위원장 김민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맞습니다. 네, 옆에서 기자회견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올 6월 국회에 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6월 국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직접적인 운영규칙 즉각 개정을 판노의 기구를 통해서 촉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꼭 국회에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